안녕하세요. 저는 돌쟁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부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낳는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구나.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매일매일 깨닫고 있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 또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 중에서는 저희 아이가 태어난 것도 있겠지만 바로 남편의 엄마 시모 때문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가 겪었던 일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와 남편은 동네 친구였고 남편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친구였던 저희는 서로 집에도 자주 놀러 갔는데 특히나 저희 집에선 비슷한 또래인 남편과 시동생을 많이 챙겨줬었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는 바쁘셨기 때문에 남편과 시동생은 제대로 저녁을 챙겨 먹지 못할 때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희 집에 불러 같이 저녁도 먹고 가끔은 저희 집에서 잠도 자고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서 자연스럽게 사춘기 때는 서로 멀어지게 되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다시 만난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연애하기 전에는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연애를 하고 나서 남편은 자꾸만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수연이 너 진짜 이상하다. 요즘 왜 이렇게 우리 집만 가자고 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연애 시작하고 거의 매주 우리 집에 가는 것 같은데? 혹시 나랑 연애하는 이유가 우리 부모님 만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어릴 적부터 우리 집 밥 엄청 좋아했잖아. 너 그거 기억나? 우리 집에서 밥 먹으면 항상 두 그릇씩 먹어서 엄마가 체한다고 밥 먹고서 맨날 소화제 챙겨줬던 거. 기억나지? 어머님께서 진짜 좋으셨어. 음식 솜씨도 장난 아니시잖아. 사실 지금껏 한 번도 말 안 했었는데 그때 우리 진짜 힘들었다. 아빠는 밖에서 일만 하시고 집에서 나랑 동생은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고 저녁도 안 챙겨주시고 동네에서 너희 부모님만 우리 챙겨주셨어. 덕분에 저녁도 잘 챙겨 먹고 나 밥하는 거 어머님한테서 배운 거 너 모르지? 혹시라도 밥 먹고 싶으면 밥해서 먹으면 된다고? 반찬은 챙겨줄 테니까 어머님께서 못 챙겨주면 동생이랑 집에서 따뜻하게 밥 지어서 먹으라고 나한테 알려주셨어. 진짜? 오, 엄마가 그렇게 섬세했단 말이야? 나는 전혀 몰랐어. 그때야 초등학교 때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뭐. 그랬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솔직히 그때 정말 어렸잖아. 나도 그랬지만 너도 정말 어린아이였는데 동생도 돌봐야 했으니까 정말 힘들었겠어. 엄마랑 아빠가 이번에 너 보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알아? 나중에 너희 아버지 일 때문에 이사 가고 나서는 연락도 안 돼서 엄청 궁금해 하셨거든. 이번에 보고서는 진짜 잘 큰 것 같다면서 좋아하셨어. 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이지 뭐. 거의 3년을 너희 집에서 밥 얻어먹고 지냈잖아. 그때 어머님한테 배운 걸로 이사 가서도 동생이랑 밥도 해먹고 그랬어. 내가 진짜 감사해서 자꾸 가고 싶은가 봐. 왠지 모르게 너희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했거든. 염치 없게도 우리가 거의 며칠을 너네 집에서 잠도 잤었잖아. 동생이 집에서는 잠을 잘 못 자고 자꾸 깼는데 너희 집에만 가면 푹 잘 자서 나도 좋더라고. 그때는 새벽에 깨어나서 울면 날 깨우는 게 귀찮고 힘들었거든. 그래서 너희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버티다가 자고 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도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우리한테 불편하게 한 번도 안 하셨어. 오히려 며칠 더 있다 가라고 하시기도 했고, 너희 여행 갈 때 같이 가자고도 하셨잖아. 정말 감사했어. 어떻게든 그 감사한 마음 보답해 드리고 싶어. 남편은 어릴 적 저희 집에 남동생과 함께 여러 번 밥도 먹으러 왔었고, 잠도 잤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엄마는 반찬도 챙겨주셨고, 아빠는 지저분한 손 정리며 같이 목욕탕도 다녀오시기도 했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남편은 우울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괜찮았던 것 같다면서 항상 저희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도 저희가 연애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는 너무 기뻐했어요. 시동생 또한 저희 집에 따로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도 딸만 둘인 집에 아들이 생긴 것 같다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시동생도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먼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형수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현재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서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고, 아버님 소원이 여자친구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라 저희가 결혼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도 형수님께 미안한 마음 갖고 있어요. 저도 역시 형수님이 먼저 결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먼저 누가 결혼을 하든 상관없죠. 결혼 축하해요. 저나 수연이나 아직 결혼을 준비할 상황도 아니었고 생각해둔 것도 내후년쯤이었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나저나 걱정이 많겠네요. 아버님께는 인사드렸어요? 식장이며 이런 거 선택하려고 하면 시간도 빠듯할 텐데 혹시 내가 좀 알아봐뒀던 거 있는데 좀 알려줘도 괜찮아요? 형수님이 도와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도 괜찮으시다고 허락하셨고, 아마 다음 주쯤에는 상견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머니, 아저씨께도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저한테 결혼 선물이라면서 신혼여행 비용에 보태서 쓰라고 도와주셨는데, 사실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경황 없이 그냥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걸 받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에이, 엄마 아빠가 신경 써서 준 건데 감사하게 잘 쓰고 나중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잘 갔다 왔다고 연락만 해줘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안 그래도 수연이랑 결혼 준비하겠다 할 때부터 엄마 아빠는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동생도 챙겨줘야지 생각하셨는데 마침 딱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 선물로 해주신 걸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아줘요. 감사해요. 형수님도 너무 감사하고 아주머니 아저씨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전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항상 형이 말해줬거든요. 문득 기억나는 것들도 다 형수님 댁에서 밥 먹거나 같이 놀다가 잠들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그때 기억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동생은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아버님 이후로 저와 저희 부모님께 말을 꺼낼 정도로 저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남편과 시동생을 정말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시동생네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동서 역시 어릴 적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버지 홀로 동서를 키웠던 가정이었어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동서와 시동생은 서로 더 애틋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몇 년 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 아프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가족들이 모두 침통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을 찾아온 거였죠. 처음에는 시모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사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가 얼마 전에 찾아왔어.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 돌아가신 거 들었다면서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라도 엄마 노릇 하고 싶으신가 봐. 동생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서는 찾아오고 싶었는데 아빠 눈치가 보였다면서 말하시더라고. 나만 괜찮으면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밥 한번 먹고 싶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 어머니께서 연락을 해 오셨다고? 동생한테는 아직 연락을 안 하신 거야? 안 그래도 당신 궁금해 했었잖아. 이혼하고서 한 번도 연락도 안 오고 찾아온 적도 없었다면서. 저번에 한 번 찾아보고는 싶다고 했었잖아. 당신은 어떤데? 어머님 직접 보니까 마음이 어땠어?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따를 수 있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중요한 건 당신 생각이잖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엄마 만나기 전에는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은 마음도 컸었거든? 사실 엄마도 아빠가 버거우니까 이혼하셨겠지 생각을 했었어서 얘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만나보니 그냥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어. 눈물부터 나올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 미안하다며 말하는 엄마를 봐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아마 그동안 동생 결혼했다는 소식도 아빠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다 알았던 거 보면 분명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한 번을 연락 안 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마음이 가질 않는 것 같아. 아직 동생한테는 연락은 안 하신 듯 하더라고. 나한테 먼저 가족들이랑 다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당신 정말 어머님 많이 보고 싶어 했잖아. 당신도 힘들겠다. 아버님 보내드리면서도 힘들었는데 너무 힘들면 동생한테라도 말 꺼내보고 같이 의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사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다 따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마 동서도 나랑 비슷한 생각일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끙끙 고민하지 말고 동생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결정해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어떻게 하셨는지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시모가 남편의 생활을 거의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걸 듣고서 남편은 마음이 많이 떠난 것 같더라고요. 거의 20년 넘게 얼굴 한 번 본 적 없었던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나타나니 남편은 혼란스러워했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었죠. 결국에는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고민하는 남편과는 다르게 시동생은 시모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시모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컸니? 니들 아빠가 너희를 절대로 못 보여준다고 고집을 부렸어. 나는 멀리서만 너희를 볼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니들 아빠가 가고 나서야 편하게 밥 한번 먹을 수 있게 됐구나.
잘 지냈니? 그래도 결혼도 하고 각자 가정을 꾸렸다니 대견하다. 아버지 장례는 잘 치러드렸니? 장례식장에 가보고 싶었는데 괜히 갔다가 마음 심란한 너희들 더 심란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 장례 이후에도 정리할 건 다 잘 정리한 거야? 네, 아버지 장례는 잘 치렀어요. 혹시 유산 같은 거 물어보시는 거면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은 별로 없어요. 사시던 집이랑 차 정도고 보험도 이미 아버지 빚 갚느라고 다 썼고요. 오늘 이 자리 마련한 건 그래도 동생이 어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서 마련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희 다 가정을 꾸렸고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 장하다. 너희끼리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는지. 니들 아빠는 너희 그냥 내팽개치고 살았겠지. 어떻게 둘이서 이렇게 잘 컸는지 나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야. 그럼 아버지 살던 집은 지금 비어 있는 거니? 안 그래도 너희들이랑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당분간만이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지내면 안 되겠니? 어차피 집 처분하려면 시간도 좀 걸릴 거 아니야. 그래, 엄마. 그렇게 해. 형도 저번에 어차피 집 정리하면서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새 주기에도 애매하니까 그냥 비워두려고 생각한다고 했어. 엄마, 그래도 한 번은 우리 보러 와주지 그랬어.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형수님 어머님이랑 아버님께서 엄청 챙겨주셨어. 형수님도 좋은 분이지만 형수님 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 그래. 들었어. 아유, 내가 옆에 있었으면 그것보다 더 잘 챙겨줄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 엄마가 못 챙겨줘서 너희가 남의 집 눈칫밥 먹으며 살았겠구나. 정말 미안해. 이게 다 니들 아빠 때문이야. 너희한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쩌겠다 막말만 하고 평생을 나는 내 자식 편하게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 버렸구나. 정말 미안하다. 시모는 이혼을 하고 나서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시모에게는 고생의 흔적이라곤 찾을 수 없었어요. 손에는 휘황찬란한 장신구들과 함께 굳은 살 하나 보이지 않는 손이며 얼굴 또한 꾸준히 관리를 받았는지 젊어 보이고 생기 있는 피부셨죠. 공장도 다니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고생하며 살았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의아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생각하고 지나쳤어요. 그렇지만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았고 시모는 그 후로 여러 번 시아버지 댁에 잠시 지나겠다고 남편에게 말을 꺼낸 듯 싶었지만 남편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는지 시모는 시동생에게 연락해 시아버지 집에 지내게 해달라고 한 듯 보였죠. 시동생은 시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남편에게 다시 부탁을 했고 결국 시모는 빈 시아버지 집에서 잠시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동생이 그동안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고 자기만큼 기억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모가 그동안 찾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았던 것은 시동생에게 말하지 않았죠. 저 역시 남편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시동생의 마음도 이해했기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동서는 쌍둥이를 임신했고 시모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동서 입덧이 너무 심해서 집안일을 하나도 못한다며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는데 집에 가보니 이미 시모가 동서네 집에 와 있더라고요.
아,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안 그래도 동서 입덧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집안일 좀 도와주려고 왔어요. 며칠 전부터 입덧이 너무 심하다고 하던데, 동서는 좀 괜찮아요? 들어보니까 그래도 과일 주스는 좀 먹을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좀 사왔어요. 과일 직접 갈아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동서 어디에 있어요? 입덧 너무 심하면 병원 가서 입덧 주사라도 좀 맞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입덧 주사? 너 그게 얼마나 나쁜 주사인지 알기나 하니? 아기 키우는 주사가 그 주사야. 그 주사 맞고 태어난 애들이 다 엄청 크게 나오는 거 모르니? 뱃속에서 이미 다 커서 나오니까 자라면서도 항상 비만해 등치도 산만해가지고 에휴 그것도 모르면서 입덧한다고 주사 맞으러 가자고 하는 거니? 너는 네 동서 생각은 하는 거니 마는 거니? 그리고 과일이 얼마나 당분이 많은데 이걸 갈아서 먹인다고 해. 아이 생각해서 입덧해도 참아서 조금이라도 먹어야 된다 말하지는 못할 망정. 에휴. 네? 아니, 입덧하면 음식 아무것도 못 먹고 다 토해내는데 어떻게 참아서 밥을 먹으라고 해요? 근데 어머님, 집안꼴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온갖 물건들은 다 꺼내 놓으셨어요? 어머님께서 청소해 주시려고 이거 다 꺼내 놓으신 거예요? 어머님, 근데 지금 예민할 때라 그냥 동서가 원하는 것만 해주고 저희는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원래 임신하면 집안일 잘 못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줘야 하는 거야. 그리고 입덧할 때는 더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얘만 놔두고 그냥 가자는 거니? 아무튼 자기 일 아니라고 대충 말하는 것 봐. 그리고 임신했다고 너무 누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대청소하면서 좀 움직이면 입덧하는 것도 좀 나아지고 괜찮아진다니까. 내가 다 해본 거라서 알아. 아마 둘째는 내가 둘째 임신했을 때랑 비슷할 거야.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님 언제부터 여기 오셨던 거예요? 동서 지금은 푹 쉬어야 해요. 안 그래도 몸도 약한데 임신해서 기운 없는 애를 집안 대청소하면서 정신 차리라고요? 어머님, 그건 아니죠. 얼른 옷 챙기세요. 여기는 제가 정리할 테니까 어머님도 댁에 가서 쉬시고 저도 여기 정리하고 집에 가볼게요. 시모는 동선의 집에 가서는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 놓고선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고선 입덧하는 동서에게 정리하라고 시킬 요량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선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로 자기 말이 맞다며 우기는 시모를 끌고 집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저나 남편이나 똑같다면서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둘째네밖에 없다는 말을 남기고선 집으로 가셨고 전 동선의 집으로 가서 난장판이 된 집을 치웠어요. 나중에 동서에게 물어보니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매일같이 동선의 집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오셔서는 입덧하는 걸 참으면 된다고 말씀하시거나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하나하나 지적하기도 하고 정말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신다며 저에게 털어놓았죠.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시모를 만나고 나서 활기가 생긴 시동생에게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동서를 보며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동서의 집에 자주 찾아가 시모가 있을 때면 제지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남편을 꼭 빼닮았다면서 기분 나빠 하셨죠.
그러던 중 동서가 임신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와 시동생도 너무 축하해주면서 기뻐했고, 특히나 동서는 육아 동지가 생긴 것 같다면서 더 기뻐했죠. 그런데 시모는 제가 임신한 걸 탐탁치 않아 했어요. 예, 넌 참 부지런도 하다. 아니, 동서네 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매일같이 오더니만 어떻게 부지런하게 임신까지 했대? 참나 신기하네. 너 근데 내가 보기엔 좀 타이밍이 의심스럽긴 한데 혹시 사람들 관심이 다 동서한테로 쏠리니까 부러워서 임신 급하게 한 거 아니지? 내가 또 이런 쪽에는 눈치가 정말 빠르거든. 네가 아무래도 큰 며느린데 그래도 둘째한테 관심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 무슨 임신을 그렇게 해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타이밍이 이렇게 된 거일 뿐이고, 그리고 동서한테 관심 쏠려서 부러워서 임신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도 저희 가정, 가족 계획하고 임신한 거예요. 어머님은 가만 보면 제가 동서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저 동서랑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냈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시기 질투하는 사이끼리도 친하게 오래 지낼 수 있는 거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동서지간에 임신 시기가 비슷하면 되겠니?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저지르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잖아. 너 내가 동서만 챙긴다고 해서 질투나고 그랬던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둘째네 집에는 많이 왔지만 너희 집에는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내가 너 임신하면 너희 집에 가서 살림이라도 도와줄까 싶어서 그런 거니? 네? 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집 살림 안 도와주셔도 되고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어머님 할 일 하셔도 괜찮아요.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하는 일이 있는데 동서도 임신하고 그래서 챙겨주느라 못하신다고. 이제 동서 입덧도 안 하고 컨디션도 괜찮으니까 계속 동서네 가시지 마시고 어머님 하시던 일 하세요. 계속 그렇게 말하시면 저도 동서도 불편해져요. 이것 봐봐. 동서네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네가 자꾸 둘째 며느리만 챙기니까 질투 났구나? 아이고,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는 첫째 며느리도 챙길게. 말을 하지 그랬어. 너나 네 남편이나 다들 겉으로는 싫다, 불편하다 하니까 내가 눈치 보여서 못 간 거였지. 진작에 말을 좀 하지 그랬니?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 시모는 어처구니가 없게도 제가 질투를 해서 임신을 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제 말을 믿으시지도 않았고 본인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셨죠.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저희 집도 동서네 집도 가지 마시고 하시던 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마저도 질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셨어요. 남편에게 말을 하니 남편은 임신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그 이후로는 시모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 동선에는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신생 한 명도 힘든데 쌍둥이를 돌보려고 하니 동서와 시동생 모두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동생이 육아휴직을 다 쓰고 다시 복직을 할 때가 되었죠. 동서 혼자서는 쌍둥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서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찾아가서 도와주곤 했어요. 어느 날 동서네 집에 찾아갔더니 시모가 와 계시더라고요.
동서,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아이 보느라 힘들지? 요즘은 산후도우미 선생님들은 안 오시는 거야? 그럼 낮에는 동서 혼자 아이들 보는 거고? 진짜 힘들겠다. 동서 다음 달에는 복직해야 한다고 말한 거 아니었어? 좀 미룰 수 있으면 미루면 좋겠다. 동서 기운도 없는데 아이 내가 볼 테니까 조금 쉬어. 어머님은 언제 오셨어요? 아이 한 명이라도 좀 안아주시지. 형님, 안 그래도 복직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복직 안 하면 왠지 정리될 것 같아서 그냥 복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도 보모 구하고 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전에 잠깐 구하고 오후에는 친척이 와서 봐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요. 아이들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어린이집 보내기도 너무 어리고 내년에는 어린이집 보내려고요. 아, 정말? 아유, 보모 구하는 것도 힘들 텐데 걱정이다. 나도 주변에 한번 알아볼게. 내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출산한 친구들 몇 명 있거든? 걔네들 중에 아이 보모 구해서 맡기고 복직한 애들도 많이 있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구해야 마음도 놓이고 그렇잖아. 내가 좀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보모 구하려고? 그런 거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 공짜 인력 있으니 시간 낭비 마라. 어디 그런 거에 쓸데없이 돈을 쓰려고 해? 오전에는 얘가 와서 애 보면 되는 거고, 오후에는 너네 친척 와서 봐주신다고 했지? 혹시 친척한테도 아이 봐주는 비용 준다고 했니? 그럴 거면 애초에 아서라. 그냥 얘 보고 와서 애 미리 보면서 예행 연습하라고 해. 그네는 내일부터 오전에 일찍 와서 애들 좀 보고. 보모를 구한다는 동서의 말을 듣고 시모는 저에게 신뢰를 던지면서 공짜 인력이 있다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보고 아이를 보러 오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선 전 너무나 황당했고 저도 임신 7개월이라 어느 정도 배가 나왔는데 저에게 신뢰까지 던지면서 말을 하니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소리를 친 건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고생하는 동서를 위해서 연차를 쓰고 일찍 퇴근을 했고 들어오면서 시모의 말을 들었던 것이었죠. 엄마, 방금 치명적인 잘못했어요. 지금 형수님께 뭐 하는 짓이에요? 엄마 설마 지금까지 형수님께 이런 대접한 거였어요? 진짜 실망이네요. 안 그래도 요즘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생각했었는데 형 말이 진짜 사실이었어요? 어떻게 저희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 더 이상 엄마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아이고, 시연아, 오해야. 내가 장난으로 말한 거지 진심이 아니란다. 며느리 네가 좀 말해봐라. 내가 장난으로 그런 거잖아. 그렇지? 안 그래도 둘째가 복직해야 한다고 보모 구한다는 소리를 하길래 그냥 나는 첫째가 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장난으로 그냥 건네본 말이었어. 근데 이 시간에는 어떻게 집에 왔니? 밥은 먹었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고기 재워놨거든. 얼른 내가 구워줄게. 됐어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솔직히 형이 저한테 말해준 거 하나도 안 믿고 그냥 엄마가 저한테 해주는 것만 생각하고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이제 저희 집에 오지 마시고 저랑 아내, 형이랑 형수님도 찾지 마세요. 저희도 평생 없었던 엄마 갑자기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그냥 엄마 앞으로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게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 시연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그동안 너희 보러 안 왔던 거는 평생 후회하고 있어. 그렇지만 내가 일부러 너희 보러 안 왔던 건 아니야. 전에도 말했잖아. 너희 보러 오면 너희 아빠가 날 신고하겠다고 겁줬다고. 그래서 못 온 거야. 그리고 나도 니들 엄마 노릇 좀 하고 싶었어.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더 강하게 말했던 거고. 이게 불편했다면 내가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화 좀 풀어. 알았지? 아들, 엄마 그렇게 말하면 너무 속상해. 아들이요? 애초에 엄마 아들은 제가 아니고 따로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형이 저한테 말한 거 듣고서는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이란 걸 알고선 전 엄마가 언젠가는 저한테 말을 꺼내겠지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거기다가 제 아내 괴롭히기도 하시고 형수님까지 괴롭히신다고요? 저 더 이상 엄마 볼 생각 없네요. 시동생은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시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 뒤로 시동생은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고, 서럽게 우는 시동생을 보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동생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시모에게는 남편과 시동생이 아닌 다른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바로 재혼을 하셨고,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 기간을 보니 시아버지와 결혼을 했을 때 임신을 했던 거였더라고요. 바로 시모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했던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그래도 아들들의 엄마니 자식들을 보러 와주길 바라셨지만, 시모는 그날 이후로 아예 가족들과 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인척들에게 이 사실을 듣게 된 남편은 더 이상 시모와의 연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애틋하게 생각했던 시동생에게는 차마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모, 남편, 시동생 이렇게 세 사람만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뒤늦게 엄마가 반성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용서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 동생도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했고 좋아하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엄마는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 어느 날 나랑 동생이랑 엄마랑 밥을 먹는데 엄마가 문득 아빠 재산에 대해 물어보더라고. 장례 치르고 나서 재산 조회는 해봤냐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앞으로 너희는 집이 있으니 처분해도 나누는 거 애매하지 않겠냐면서. 엄마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기한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때 알았지. 엄마는 아빠 재산 받으려고 온 거구나. 아, 설마 했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당신한테 연락한 거라고? 어머님한테 결혼한 거 안다고는 얘기해봤어? 자식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다고 말해봤어? 안 그래도 어머님, 나한테도 시아버님 살던 집에 대해서 계속 묻더라고. 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 많이 해놓은 거 아니었냐면서, 얼마나 빚이 있었길래 그 돈을 다 써버린 거냐면서 물어보는데 나도 왜 이러시나 싶었거든. 그러게 티를 냈는데 동생도 모르는 게 이상하지. 그때부터 동생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재수 씨도 동생한테 말은 안 했는데 낮에 엄마가 왔다 갔다고 했던 날은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는 날이 많았대. 아무리 물어봐도 별말 안 하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당신한테 들었던 말해 줬었거든. 그거 듣고서도 충격이었는데 엄마한테 자식이 있다는 것도 듣고선 충격이었었나 봐. 그래도 이제라도 정리돼서 다행이네. 아마 동생도 마음 정리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다가 이 상황 벌어진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정리해 볼게. 시모는 이혼 후 결혼하고서 다른 자식들을 낳았고 30여 년을 그렇게 남으로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사고를 치면서 재산을 다 써버리자 생활이 힘들었던 시모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남편과 시동생을 찾아 나섰고 그러면서 시부가 아프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였죠. 언제 다시 돌아갈까 생각을 하다가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남편에게 연락을 한 듯 보였어요. 시모는 그 뒤로 여러 번 연락을 해왔지만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시모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저희는 빠르게 집을 정리했고 시동생네와 저희 모두 이사를 갔죠. 당연히 시아버지 댁도 정리를 했어요. 복직을 고민하던 동서는 일을 그만두면서 저와 같이 작은 동네에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 남편과 시동생도 이직을 하면서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어요. 시동생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께서도 같은 동네로 이사를 오셨고 시동생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셨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는 전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듣기로는 시모는 결국 빚더미를 떠안게 되었고 외도로 낳은 자식들도 다 받아주지 않아 여기저기 떠돌며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자식을 버린 시모에게 큰 벌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희망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못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겠죠. 저는 현재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1년 차 때 남편이 명절 전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명절 당일 집에 온다고 했는데 좀 늦어서 바로 시댁으로 출발하겠다고 하길래 저 혼자 결혼 후 첫 명절을 남편 없이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워낙 크게 하다 보니 남편의 입장을 이해 못 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기분 좋지 않았던 건 시댁 식구들이 저희 부부의 결혼을 좋게 허락해 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감정으로 시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서 명절날 저와 함께 시댁에 가기로 했던 거였는데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수도 생기잖아요. 하필 명절 당일 예상 시간보다 늦게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저 혼자 시댁에 가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랑 같이 가면 되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지만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언제 올 수 있냐고 재촉하는데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라도 시댁에 미리 와서 명절 음식 만드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시더니 형님들은 새벽에 와서 음식 준비하고 있다며 서둘러 오라는데 얼굴 붉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서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혼자 시댁을 가게 된 거였어요. 워낙 결혼을 심하게 반대해서 머뭇거리게 된 거였지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어느 정도는 좋게 봐주실 것 같아 시댁에 가자마자 양손 걷어올린 뒤 형님들 사이에 껴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형님이 둘이나 있지만 둘 다 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아서 음식 만드는 동안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안이 시댁에서 생각하는 기준보다 많이 못 미쳐서 그런 것 같긴 했지만 그렇다고 형님 집안들도 엄청 재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서
시댁 가족들 모두 득을 보고 있는 거지. 원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생을 함께해서 이끌어온 사업인데 제가 갑자기 들어오니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은 것처럼 보였는지 항상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봤어요. 시댁 가족들은 시부 밑에서 식재료 납품업을 하고 있고 남편은 그 식재료를 해외로 수출해 두바이에서 한국 음식점을 몇 개 오픈한 게 그게 실적이 좋아 시부가 운영하는 식재료 대부분이 두바이로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남편이 해외로 길을 열게 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던 거죠. 시댁 식구들은 상당히 이기적이었던 게 남편은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길 원했어요. 저와 결혼을 하는 것보단 좀 더 사업을 확장시키길 원했지만 남편은 일찍 자리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의견 충돌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혔지만 남편이 모든 사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틀어지게 된다면 시댁 식구들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시선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밖엔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먼저 움직이려 했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던 것뿐이었는데 이런 저를 지켜보고 있던 형님들은 가식적으로만 보였는지 거친 말을 뱉었네요. 동서, 일부러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마. 그런다고 우리 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 지금 우리 앞에서 보이는 행동 엄청 가식적인 거 알지? 마음에도 없는 모습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좋게 봐줄 수가 없어. 뭐 어떡하겠어. 평생 욕만 얻어먹고 살아야겠지. 여기까지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편하게 먹고 살려는 동서가 우리 입장에선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서방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동서랑 결혼하면서 더 이상의 사업은 확장하지 않고 지금을 유지하려고만 하잖아? 관리하는 담당자 하나 만들어서 더는 해외로 나가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무궁무진한데 동서 때문에 여기서 멈추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서방님 하나에 몇 명의 입이 달려있는지 알아?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 다 서방님 덕에 폐업할 뻔한 거 힘들게 일어설 수 있었는데 동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늦게 들어와서 편하게 살고 있잖아? 동네에서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감히 우리 서방님을 넘봐? 아유,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우리가 그 난리를 쳐도 결혼 강행했잖아. 둘이 좋아 죽겠다는 거 뜯어 말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각오는 했겠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었을 테고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장 찍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의 배필로 능력 좋은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원했는데 쥐구멍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는 네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두바이에서 재력 있는 집안의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하필 데려와도 이런 쓸데없는 애를 데려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다니. 불효가 따로 없지만 걔가 우리 집안을 일으켰으니 어쩌겠어. 참아야지. 어머님, 참으면 병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다 화병 나서 제가 먼저 병원에 입원하겠어요. 종서, 이런 말 듣고도 붙어 있고 싶은 거야? 저 정말 그 일을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겠지만 저희 결혼까지 했는데 좋게 생각해 주세요. 도움될 만한 걸 찾아볼게요. 이미 자리가 다 잡혔는데 도움될 만한 게 뭐가 있겠어? 벌어는 돈만 쓰기 바쁘겠지. 계속 버티려 해봤자
동서만 힘들어질 텐데 지금 신혼이라 그렇지. 사랑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니?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두 형님과 시모가 저에 대한 불만을 쉬지 않고 쏟아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 해도 남편과 결혼을 했고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했는데 그런 저에게 좋은 모습을 찾으려는 것보단 남편과 이혼시키려고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아끼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버텨내면서 묵묵히 음식을 다 만든 뒤 잠깐 화장실에 들어와 힘든 감정을 가라앉히며 숨을 고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막 한국으로 귀국해서 시댁으로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와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거 최대한 억누르며 참아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남편한테 얘기했다가 오는 도중에 사고라도 날까봐 최대한 감정 조절한 뒤 전화를 끊고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 시댁 식구들이 주방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남편과 전화통화를 했는지 시부에게 1시간 뒤에 도착한다면서 먼저 먹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한 뒤 다들 다닥다닥 붙어선 힘들게 만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뭘 몰뚱이 서 있니? 너도 가서 밥 먹어라. 별로 해줄 건 없고 물은 올려놨으니 바로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될 거다. 음식 만드느라 느끼했을 텐데 너도 많이 먹거라. 아유, 그래도 어머님이 동서가 고생한 거 생각해서 바로 라면 끓여 먹으라고 물까지 올려주신 거 보면 어머님은 정말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것 같아요. 거기 찬밥도 있으니까 부족하면 밥도 말아 먹어라. 네가 차린 음식 솔직히 별로 맛은 없는데 배고프니까 그냥 먹어주는 것뿐이야. 내 아들 오기 전에 후딱 먹고 해치워라. 괜히 이런 모습 보이면 걔 성격상 한바탕 난리칠 게 뻔한데 생각이 있으면 너도 조심하겠지. 가뜩이나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안 좋은 시선으로 꽂혀 있는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겠어? 음식 만들 때 긴장 많이 했구나. 간이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저런 애를 며느리로 데리고 살아야 하니? 아유, 정말 답답하다. 당신이 좀 만들지 그랬어. 눈앞에 보이는 사내진미가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웠는데 입에 들어간 순간 뱉을 뻔했네. 겨우 목구멍으로 넘어간 거 알아? 재수씨, 앞으로 음식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비싼 식재료가 너무 아깝잖아요. 어느 정도 껏 해야 입에 들어가지. 나도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되나? 아유, 솔직히 명절 음식은 웬만해선 실패하기 어려운데 음식 정말 못 만드나 보네. 재수씨, 앞으로 고생 꽤나 하겠어요. 배울 게 너무 많네. 아유, 저런 걸 며느리로 데려오다니. 아유, 속 터져.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뜯어 말린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굳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즐거운 명절날 기분 망쳐야 되겠어? 시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쾅 하고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뒤이어 첫째, 둘째 아주버님도 시부를 뒤따라 들어가 버렸네요. 형님들은 한숨을 쉬더니 음식 하나도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같이 살아가냐면서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따로 간을 한 적이 없어서 이런 상황들이 억울했어요.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형님들은 저 혼자 다 먹으라면서 분노를 표출한 뒤 시모를 따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주방에 남아있던 저는 팔팔 끓고 있던 냄비에 불을 끄고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입안으로 집어넣는 순간 깜짝 놀라 입에 있던 음식을 싱크대에 뱉어버렸어요. 입에 넣기가 무섭게 너무 짜서 깜짝 놀라 당황스러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직 접시에 담지 않은 음식을 맛보는 순간
저를 일부러 욕먹게 하려고 저지른 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던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어버리려고 시부모님 방문 앞에 섰는데 옆방에서 둘째 형님 내외의 대화 소리가 제게로 들려왔어요. 자세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듣게 된 한마디는 둘째 형님이 음식 위에 소금을 뿌렸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넘어간 아주버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방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와 저를 보며 밝게 웃어주는 모습에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선 저를 급하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제가 너무 서러워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있자 남편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인기척도 없이 언제 온 거야?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배고플 텐데 서둘러 밥부터 먹게 주방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오늘 특별히 음식에 신경 좀 썼다. 제가 지금 밥 먹을 기분으로 보이세요? 분명히 부탁을 했을 텐데요. 저 없는 동안 이 사람 좀 잘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한테도 좋은 점이 많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결국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이러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아유, 말도 마요. 음식이 전체적으로 간이 하나도 안 맞아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음식을 형편없이 만들었으면 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서 방으로 들어가셨겠어요.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으로 드려야 하는데 서방님은 좋다고 이 결혼 강행해서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좋은 며느리감 소개해준다고 기다려달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서방님이 고집부려서 하게 된 결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음식의 간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면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걸요. 서방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른 좋은 여자 많으니까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감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원래 결혼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사업에만 집중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해서 한창 바쁠 시기에 사업 확장은 안 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 우리 가족 전체가 식자재업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리 잡으려면 아직 모르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럼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갑자기 당분간 두바이의 음식점 확장을 더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재수 씨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는 생각 안 해봤냐? 우리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네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아버지도 할 말 많다고 했잖아요. 한마디 하세요. 네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두바이에서 음식점 확장하다가 갑자기 멈춘 이유가 뭐야? 우리는 그에 맞게 식재료 물량을 더 늘렸는데 갑자기 중지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받을 피해도 생각을 해야지. 두바이의 다른 식당으로 돌려서 겨우 손해를 막긴 했다만 돈은 벌 때 벌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멈춘 건데 왜 계속 더 늘리라는 말만 하는 거죠? 저도 이 사람과 보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바이에 음식점 관리해 줄 수 있는 현지 사람들을 배치하고 해외 출장의 빈도를 줄여서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저도 조절을 한 건데 다들 눈앞에 돈만 보이지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세요? 아버지 식재료 납품, 국내 거래처를 확장하지 못해서 폐업 위기에 놓일 뻔했던 거 제가 처음에 해외에 한국 음식점 오픈하면서 아버지 식재료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두바이에 한국 식당을 몇 개 더 오픈하게 된 거고 재정이 뒷받침되기 시작하니까 형들도 같이 뛰어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걸 봤는데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요? 그리고 지금 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음식에 형수님이 소금 친 거라면서요? 아직 접시에 손 안 댄 음식들은 전부 다 멀쩡하다던데요? 아무리 싫다 해도 유치하게 음식에 장난치는 건 아니죠.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한번 맛보더니 인상을 쓰면서 뱉어버렸어요. 그리곤 아직 접시에 담지 않았던 음식들을 다시 한번 먹어보더니 시댁 식구들에게 정말 실망이라며 큰소리친 뒤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시모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니?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다. 너 엄마랑 영 끊고 살아갈 수 있겠어?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건 괜찮고 제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건 마음이 아프니? 우리 가족들 전체가 반대한 결혼이었는데 네가 강행한 거면 이 정도는 예상했던 거 아니야? 모든 걸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니 너도 이해하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밥부터 먹자. 아니요. 지금 기분으론 얼굴 마주보고 밥 먹기 싫어요. 일단 이 사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갈게요. 나중에 기분 풀리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모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전혀 동요되지 않고 저를 차에 올려 태웠어요. 그리고 한동안 일적인 일 외엔 개인적인 연락도 받지 않고 시댁에도 오지 않겠다면서 그렇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에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친정집이었고 남편은 장인어른과 술 한잔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아빠는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재력이 있는 집안과의 결혼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람마다 개인적인 기준이 달라서 관계가 쉽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어요. 특히 가족끼리 사업하는 게 불편할 거라고 앞으로 제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생각이 많아졌는지 얼굴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첫 명절이었던 추석은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남편은 전화통화로 해외 음식점들을 관리하면서 한국에서 일 처리를 했어요. 상당히 바빠 보였는데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출장 빈도를 줄이고 국내에서 모든 일 처리를 끝내길 원했어요. 본인도 장기간의 출장이 많이 힘들다면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길 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 업무차 전화하는 것 외엔 서로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으면서 일적인 관계로만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먼저 잘못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다가오면 좋게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시댁 식구들도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먼저 풀어가려는 마음은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한두 달 시간이 흐르더니 결국 해가 지나버렸고 설 명절이 가까워 오게 되었네요. 새해가 지났고 계속 딱딱한 관계가 지속이 되자 시모가 먼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곧 명절이라 이번이 서로의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남편과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명절날 남편은 두바이에 잠깐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겨서 저 혼자 시댁에 보내는 걸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작년에 그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도 그러겠니? 너는 평생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어? 반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주고 연락도 안 했잖아.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면 서로의 감정만 안 좋아질 텐데 명절 핑계 삼아 서로 얼굴 보고 풀면 좋잖니? 너도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잖아. 가족들과 등지면서 생활해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았어? 엄마도 그렇지만 가족들 전부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게 사는 거니? 이번 명절에 며느리한테 그때처럼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말고 일단 먼저 보내거라. 엄마도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얼굴 붉히면서 사는 것보단 이해하고 넘어가 주기로 했으니까 너도 엄마 믿고 며느리 보냈으면 좋겠구나. 너희 아버지도 그땐 화낸 거에 대해 많이 후회하고 있는지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 이번에는 꼭 얼굴 보는 거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시모의 말투가 예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워졌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 부부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뒤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저에게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고 먼저 의견을 물어봤어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 먼저 가 있으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먼저 시댁에 가라는 말에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자 자기를 믿고 일단 시댁에 가서 식구들이 정말 과거의 일들을 뉘우치고 저와의 관계를 풀어가려고 노력하는지 보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시댁에 가 있길 부탁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을 믿어왔고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에 저는 명절날 먼저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늦지 않게 가겠다면서 저를 최대한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남편 없이 또다시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모는 남편과 전화통화로 대화했을 때의 목소리와 전혀 다르게 차가운 말투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안 좋았고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죠. 저는 현관 앞에 멀뚱히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자 첫째 형님이 할 일이 많다며 주방을 가리키길래 일단 짐부터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거실에 앉아있는 시부와 아주버님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전화통화할 때 시모가 했던 말과는 다르게 예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형님들을 도왔습니다. 동서도 정말 대단해. 나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방관하진 않았을 텐데 먼저 움직여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했을 거야.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해야 오는 거야? 추석 때 안 좋았다곤 하지만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서방님은 우리와 일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풀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어찌됐든 우리 집안에 동서가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럼 동서가 더 노력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유, 형님, 제가 그랬잖아요. 바라지 말라고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눈치까지 없으니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몇 마디 욕먹었다고 눈물이나 짜고. 에휴, 그만들 해라. 오늘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기로 했으니 일단 속에 있는 안 좋은 감정들은 그만 꺼내고 서둘러 전부터 붙여라. 너도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알아서 눈치껏 음식 준비하는 거 거들어라. 오늘만큼은 내 입에서 싫은 말 나오게 하지 말거라. 나도 정말 많이 참고 있으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가족들이 너와 관계 회복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지? 내 아들이 사업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풀어가려는 거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미안해하는 감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른 거였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묵묵히 할 일 하면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앉아있던 큰 아주버님이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게 되었네요.
큰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 잘 지내고 있던 우리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놓고 뭘 잘했다고 다시 기어들어와? 다시 오면 우리가 좋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었어? 정말 꿈도 크시네. 재수씨 때문에 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우리가 좋게 받아줄 수 있겠냐고. 당장 이혼하고 내 동생 그만 놔줘요. 내 동생은 일만 해야 된다고. 아직 한창 돈 벌어야 될 나이고 아직 성에 차기에는 한참 멀었으니 그만 놔주고 각자 갈 길 가요. 제가 뭐가 부족한데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사업 확장 때문에 두바이에 혼자 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건 아냐고요. 저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버거워서 천천히 가기로 했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면서 무작정 밀어붙였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가족들에게 돈벌이로 이용만 당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휘둘렀으면 그런 말을 했겠냐고요. 가끔 쉴 때마다 그 사람이 왜 저희 카페에 왔는지 알아요? 조용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싶어서 온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그 사람도 한계였는데 아직까지도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부터 생각하시라고요. 큰 아주버님의 한마디로 시작된 분열로 결국 시댁 식구들의 불만들이 또다시 쏟아져 나왔고 점점 감정이 격해지게 되자 형님들이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시모는 모이기만 하면 저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며 전소쿠리까지 제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피하지 못한 저는 얼굴에 생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바이에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자 시댁 식구들이 당황했는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네요. 지금 이거 이 사람한테 던진 거예요? 역시나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더니 내가 예상했던 거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네. 당신들이 가족이야? 남보다 못한 존재들이지? 나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어.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자, 이거 봐봐. 당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이 사람과 통화 연결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속마음까지 전부 다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당신들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아서 이제 확실하게 끊어낼 수가 있겠어. 지금까지 많이 벌어왔잖아.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던 놀고 먹던 알아서들 해. 이럴 줄 알고 나도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 식재료 업체가 여기 한 군데가 아닌 거 알고 있지? 너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아버지랑 거래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네가 내린 결정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진다는 거 몰라? 잘 알지.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옛날 생각이 안 나나 본데 예전엔 우리 입에 풀칠하기에도 힘들 정도였어. 그때 당시 이 사람보다 못 사는 형편이었다고. 그때 이 사람과 결혼했으면 상황은 달라졌을걸?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게 좀 더 많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고 상처 주는 거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거래 여기까지야. 방금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식재료 업체와 거래하겠다고 전화 넣은 상태야. 앞으로 살 길 각자 알아서 찾아봐. 내가 이 사람을 왜 여기에 보내는지 알아? 당신들이 정말 정신 차렸는지 확인해 보려고 보낸 거였어. 여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으니까 가자. 남편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뒤돌아서자 많이 놀랐는지 시모가 남편을 붙잡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결국 상처를 크게 받은 남편은 단호하게 행동했고 시부와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99% 남편에게 의지하며 지냈던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돌발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지 몇 번이고 저희 집에 찾아오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려 했지만 이미 2번의 상처를 받은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 부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린 소식으론 시부의 식재료 업체는 식당과의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해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은 현재 다른 식재료 업체와 좋은 거래를 유지하고 있고 음식점도 추가로 개장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부부는 아예 두바이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한국에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초유의 응징을 해버리니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됐지만 본인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는 보란듯이 잘 살 거고 그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땅을 치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돈보단 가족이 우선시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부록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이 글을 쓴다는 것이 저에게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다는 증거 같아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김치 공장을 크게 했는데 덕분에 부유하게 자랐고 덕분에 부모님께 감사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중매로 만난 남편까지 정말 순탄한 삶이었고 다정한 남편 덕분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남들은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여 힘든 하루를 보낸다고 하는데 전 시어머니 복까지 있는지 늘 저를 생각해주는 시어머니였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결혼 후 저희 아빠의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저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아들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네. 내가 제일 잘한 일이 우리 딸 결혼시킨 거라니까. 나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아빠. 사이가 든든하지? 옆에서 아빠 힘도 되어주고 나랑 이 사람이랑 더 잘할게. 그래서 우리 공장 더 크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빠 평생 소원이었잖아. 너무 걱정 마세요. 더 열심히 할 테니깐요. 장인어른이 힘들게 일군 회사 누가 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저도 아버지가 안 계신데 이렇게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 너무 든든해요. 저야말로 제일 잘한 일이 이 사람이랑 결혼한 일이라니까요. 믿고 맡겨주세요. 아빠가 아들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서야 아들 하나 생겼으니 아빠 소원 성취하셨죠? 내가 다 기쁘네. 그럼 소원 성취했지. 이서방이랑 너랑 잘 살면 더할 나위 없어. 혹시라도 회사 일 하다가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에이, 힘들 거라고 있나요? 제 회사처럼 일할 건데 힘내서 일해야죠. 아버님도 그냥 믿고 맡겨주세요. 전 그거면 됩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빠는 제가 결혼을 하고 사이가 생기자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 역시 아빠가 저렇게 기뻐하니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결혼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기분이 참 좋았어요. 계속 순탄하고 행복할 것만 같은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외부 거래처 일정 때문에 미팅을 갔다가 우연히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은 어떤 한 여자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며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손발이 떨리던지 집에 와 남편에게 말할까 말까 수십 번 고민하다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떼었어요. 너무 확고하게 아니라고 하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모습이었어요. 아까 나 외부 미팅 갔는데 자기 봤다? 웬 여자랑 다정하게 앉아있던데? 누가 보면 연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테이블 위에서 손도 마주잡고 내가 이상한 거야? 말해봐. 얼마나 손이 떨리던지.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눈 한 번 감고 용서해줄 의향도 있어. 뭐? 여자? 아,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걘 동창이야. 알잖아. 대학교 학과가 여자 동기들이 많았다고. 너무 막역한 사이니까 손 잡는 것도 그냥 남자 손 잡는 것 같아. 진짜 아무 뜻 없어. 나 몰라? 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진짜 너무 같다. 거짓말 치지 마.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줘. 나 거짓말하는 게 더 싫으니까 사람 바보 되는 것 같잖아. 정말 아니라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바람을 피워. 당신같이 똑똑하고 예쁜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나 진짜 못 믿어? 이러니까 내가 오히려 더 섭섭하다. 내 말을 믿어야지. 왜 오해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 너한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너무 아니라고 잡았대니 정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의심은 들었지만 사실 그 외로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넘어가기로 하였고, 이 일로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남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믿으려고 했었어요. 저만 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일부러라도 믿으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도 아니라고 해주길 바랐었거든요. 아유, 넌 그런 거 보고 오해하고 그러니? 절대 아니야. 우리 민재 몰라? 그럴 애 아니잖아. 동창이랑 워낙 막역하니까 그랬나 본데 내가 따끔하게 얘기했어. 이제 유부남인데 아무리 동창이라도 그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야. 기분 풀어. 정말 아니라는 거죠? 저 어머님이랑 민재 씨 믿어요. 만약 이게 다 거짓말이라면 저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아유, 그렇다니까. 섭섭하다 얘. 우리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됐니? 네가 오해한 건 알겠는데 믿어줘. 그게 부부지. 부부란 자고로 서로 믿어주는 게 부부란다. 미영이 너 속상한 건 알겠는데 민재도 정말 억울하니까 좀 이해해줘. 부탁이야. 시어머니는 섭섭하다고까지 하면서 믿어달라고 하셨고, 그 모습을 보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몰라도 시어머니까지 정말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없겠다 생각했거든요. 미련하게도 더 알아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남편을 믿어주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남편은 결국 바람을 피우는 게 맞았고, 결국 전 이혼을 결심했어요. 바람을 핀 사실도 용서가 안 되지만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절 속일 줄은 상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끝을 내기로 결심했죠. 이혼하자. 바람 못 참아. 그렇게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당신이랑 어머님까지 날 이렇게 기만해? 나 못 참으니까 그런 줄 알아.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걔가 하도 쫓아다녀서 몇 번 만난 것뿐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왜 남자들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제발 봐주면 안 될까? 나 너밖에 없는 거 제일 잘 알잖아. 이혼 못해. 용서해줘. 얘야, 날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라. 내가 따끔하게 얘기했어. 널 속인 건 잘못했다만 네가 이렇게 나올까봐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한 거란다. 내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데.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날 봐서라도 제발 용서했으면 한다. 어머님도 이제 못 믿겠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요?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출발해. 놔줄게. 어머님도 차라리
이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 허락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알리바이까지 만들어 주실 정도인데 제가 빠질게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싹싹 빌었고 전 그럼에도 거짓말한 것이 용서가 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 이혼을 결심한 순간 친정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때 가장 힘이 된 건 남편이었죠. 바쁜 와중에 아빠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그것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어요. 이혼을 할 거라고 다짐했지만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버님은 내 아버지나 다름없는데 당연히 내가 간호해야지. 당신은 걱정 말고 회사 일이나 신경 써. 가뜩이나 바쁜데.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까지 우리 아빠 생각하는지 몰랐어. 덕분에 아빠 없는 빈자리 회사 일도 할 수 있고 너무 고맙다. 그럼 완전 내 아버지라니까.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장인어른이 늘 아빠 같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지. 그러니까 한 번만 나 용서해 주라. 내가 진짜 잘할게. 나도 그때 정신 나갔었나 봐. 당신 옆엔 내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더 잘할게. 정말 이번 한 번만이야? 마지막으로 당신 말 믿을게. 그러니까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해줘.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용서 안 해. 전 남편을 용서했고 결국 저흰 다시 같이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간호 덕분인지 아빠도 점차 몸을 쾌차하여 건강을 되찾으셨죠. 아빠는 병중에 있을 때 남편의 지극정성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는지 회사 사원에서 단번에 회사의 주요 자리에 남편을 배치시켰습니다. 남편도 회사의 중심 인물이 되자 더욱더 회사 일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내가 이렇게 아플 때 헌신적으로 날 간호한 거 정말 고맙네. 우리 딸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아. 원래도 자네한테 자리 하나 주려고 했지만 좀 빨리 준 거야. 회사 사람들 눈치 보여서 언제쯤 이 자리에 앉히나 했는데 중요 자리에 앉은 만큼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네. 언젠가 미영이랑 같이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할 거 아닌가. 자네랑 미영이만 믿을 거야, 나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우러나서 간호를 한 건데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이 사람이랑 회사 일 열심히 할게.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이 아빠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내가 더 감동이야.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 입지를 다져가며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했고 평사원일 때보다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워낙 회사가 바쁜 일정이라는 걸 저도 알았기 때문에 남편이 바쁘고 항상 늦게 들어온다는 걸 저조차도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 모습에 불만을 가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사돈어른을 생각하는지. 미영이 너 시집 잘 왔지? 솔직히 장인어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 저도 알아요, 어머님. 그래서 이 사람한테 너무 감사한걸요. 저 역시 어머님한테 그만큼 더 잘해야죠. 걱정 마세요. 꼭 그러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네가 잘한다니까 다행이지 뭐야. 그때 그 일은 이렇게 네가 이해하고 용서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사실 네가 헤어진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데. 우리 잘 살아보자. 네, 어머님. 그때 일 솔직히 생각하면 화도 나지만 그래도 민재 씨 믿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믿음을 보여줬으니까요. 고맙다. 내가 민지한테도 앞으로 더 잘하라고 했으니까 너 속 썩이거나 마음 쓰이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간혹 남편이 외도한 일이 떠올랐지만 남편은 충분히 저에게 믿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써 잊으려고 했어요. 그런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전화를 받자 웬 여성이 대뜸 저보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여자가 너무 뻔뻔하게 만남을 요구하며 본인을 만나면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외도녀였지요. 김민재 씨 와이프 되시죠? 저 민재 동창이에요. 좀 만나서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혹시 민재 씨랑 만나던 사람인가요? 아, 정말 뻔뻔하네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만나야 하죠? 안 나오면 후회할걸요. 제가 민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회사 카페에서 만나요. 안 나오면 후회할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뻔뻔하니 유부남을 만난 거겠지. 내가 왜 나가야 하며 당신 얼굴을 왜 만나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저도 심사숙고해서 전화드린 거고 얘기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니까 시간 좀 내서 저 좀 만나줘요. 저에게 전화를 건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이 외도를 했었던 상대였고 그 여자는 뻔뻔하게 저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더라고요. 만날까 말까 수십 번을 고민하다 얘기나 들어보자 싶어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답니다. 유부남을 꼬신 여자면 뭔 짓이라도 못할까 싶어 그 여자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의구심이 들긴 하였죠. 본론부터 말할게요. 민재가 지금 당신한테 하는 행동이 진심 같아요? 착각하지 마요. 민재 아직도 저 사랑해요. 저흰 대학교 CC였고 당신 돈 때문에 민재가 결혼한 거야.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물러나줘요. 무슨 헛소리를 신박하게 할까 해서 나왔더니 진부하네 정말. 이봐요, 정신 차려. 가정 있는 남자 꼬여내서 바람 저질렀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당당하게 이혼을 해달라니. 그리고 이제 내 남편이 안 만나주니까 나까지 만나러 온 거야? 착각하나 본데 민재가 나랑 안 만난다는 증거 있어요? 참 순진하네. 이러니까 민재 꼬심에 넘어가서 사는 건가? 우리 꽤 깊은 사이예요. 학창 시절부터 유명한. 민재 어머니가 반대해서 결혼은 못했지만 민재는 나 절대 못 잊어. 알아? 됐고 당신 말 더는 들을 필요 없겠네. 인생 루저 얘기 구구절절 뭐하러 듣고 있겠어? 시간 있음 정신 차리고 교양 좀 쌓아요. 이대로 가면 정말 후회할 텐데. 내가 기회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멀쩡히 벗어날 기회. 정말 어리석네. 바람 피운 남편을 믿다니. 하긴 이렇게 어리석으니 민재가 속일만 하지. 내 말 안 들은 거 후회하지 말고 내 말 새겨 들어요. 입 다물어. 너같이 더러운 여자가 하는 말 진실같이 느껴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 와서 충고질이야? 양심 없게. 전 이 말을 끝으로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손발이 너무 떨리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을 믿기로 했지만 막상 남편이 외도했던 여자를 만나니 평정심을 되찾기란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남편에게 벗어날 기회를 준다는 말 자체가 내심 마음에 걸리고 찝찝했지만 저 여자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순 없었어요. 전 이제 남편을 믿기로 했으니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 시어머님과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저 여자는 정신 이상자라고 했어요. 오늘 당신이 바람 피운 여자 만났어. 본인한테 돌아갈 거라고 나보고 이혼해달라고 하던데? 당신이 자기 절대 못 잊는다면서. 아, 걔 진짜 돌았네. 학교 다닐 때부터 나 따라다니던 애요. 그래서 나도 뭐에 씌웠었는지 몇 번 만났던 거고, 워낙 날 쫓아다녔었으니까. 이제 하다하다 자기한테까지 연락할 줄이야. 엄청 정신 이상자라니까. 이제 내가 안 만나주니까 별짓을 다 하네. 어머나, 걔가 돌았다니? 아주 가정 파탄 내려고 하는구나. 미영아, 너 그 말 듣고 흔들리면 걔가 원하는 거 해주는 거야. 걔가 원하는 게 너 이혼하는 건데 우리 민재가 안 만나주니까 널 흔들어서 이혼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아주 나쁜 것이야. 정말 그게 다죠? 아무리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하지만 뭔가 당당하게 있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찝찝해. 원래 그렇게 비정상적인 애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걔가 하는 말 믿지 마. 나도 걔랑 잠시 만난 나 자신을 원망하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렇게까지 길길이 날뛰니 정말 질적으로 안 좋은 여자인가 싶었고 믿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워낙 바쁘기도 하고 솔직히 같은 회사로서 남편의 일정을 다 아는지라 절대 허튼 짓 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보다 남편을 더 신뢰하였고 전 그렇게 애써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지내려고 했어요. 문득문득 생각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를 위해 희생한 남편이 더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뇌경색을 투병해 했던 아빠는 이제 회사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셨고 저와 제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아무래도 건강상 문제도 있었고 그 누구보다 사위와 저를 믿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셨어요. 이제 내가 건강도 그렇고 나이도 있어서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서방도 그렇고 너도 곧잘 회사를 잘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너희만 괜찮다면 당장이라도 물러나려고 해. 에이, 아빠. 아빠가 더 이끌어 나가야지 무슨 소리야. 아직은 아빠가 더 이끌어 나가야지. 난 아빠한테 더 배우고 싶어. 우린 아직 한참 모자라지. 아빠가 뒤에서 지키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 정도까지 하는 거지. 만약 아빠가 안 계시면 이렇게 꾸려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약한 말 마세요. 10년이 뭐야. 20년도 거뜬하니까 물러난다는 말 하지 마. 장인어른 건강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먹으셨을 때 물러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타이밍도 딱이야. 이제 한적한 정원에서 노후를 생각하면서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장인어른, 제 생각 어떨까요? 전 정말 잘 해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영이는 조금 두렵나 봐요. 여보, 내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버님 쉬시게 하자. 그건 너무 이르지.
아빠 이제 막 한갑 넘으셨는데 이름까지 거뜬하셔. 아빠, 이 문제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좀 지켜봐요. 당신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직은 이른 것 같아. 나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아빠 퇴임은 나중에 생각해. 네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아빠가 한 번 더 고려해 볼게. 그래도 이서방이랑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봐.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아빠와 바로 좋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 아빠는 한참이나 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자 남편은 아쉽다는 듯이 절 쳐다봤고 아빠도 그럼 조금 더 생각을 가지자고 하셨죠. 그렇게 그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남편은 이 문제에 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어요. 아버님 퇴임하시는 거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입지도 있고 당신도 있으니 아버님이 마음 편히 퇴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손뼉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해. 평생을 일궈온 회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끝을 내겠어? 난 아빠가 아직도 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건강상 무리 안 가게 말이야. 당신 말대로 당신도 있고 나도 있는데 굳이 퇴임하면서 노후를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아직은. 그래도 이제는 젊은 피가 우선인데 아마 회사 사람들도 대다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걸?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나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졌고 끈기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 아버님이 사람 잘 보시잖아. 괜히 물러나신다고 하겠어?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야. 그래도 아빠가 평생 일건 회사니까 그런 거야. 당신도 조금 이해해 주길 바랄게. 이상하게 아빠 퇴임에 집착하는 남편이었고, 그때까지도 아빠 내경색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니 건강이 걱정되어 그러나 보다 싶었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들었는데, 그러던 중 남편이 저에게 출장을 다녀오라고 지시를 하였고, 제가 더 오래 일한 건 사실이지만 남편이 아빠 옆에서 발로 뛰고 경영에 더 참여했기 때문에 상급자인 위치였습니다. 전 남편이 시키는 대로 출장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늘 가던 출장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외국에 출장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일개 직원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큰 계약건이라 당신이 직접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큰 계약이면 내가 가야지. 알겠어. 근데 추석 연휴라서 어머님 속상하시겠네.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인데 내가 빠져서. 엄마도 일 때문에 자기가 빠지는 건데 당연히 이해하시겠지. 너무 염려 마. 내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조심히 다녀와. 이번 계약 중요한 거니까 일 잘 마치고 바로 집으로 오면 될 것 같아. 엄마가 또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놓으실 거야. 나도 좀 도와드리고 해야 하는데 죄송하네. 일 핑계로 매번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어. 잘 다녀올게. 추석 연휴 전 그렇게 출장을 떠났고 한참 짐을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 다른 사람과 가방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곳에 계약서와 중요 문서들이 다 있는 터라 맨몸으로 출장을 가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 전 출장을 연기시키고 차라리 연휴니까 시댁에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제가 연휴에 방문하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은 마음도 있었고요. 공항에서 터덜터덜 시댁에 도착했고 현관문이 열려있는 바람에 그냥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저에 대한 계획을 꾸미고 있던 두 모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 출장을 일부러 연휴로 잡았구나 싶었고, 이제 남편이 했던 얘기들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 송편 집에 가서 애미 꼭 먹여라. 어차피 너네 장인도 너한테 회사 물려줄 거라며. 그러면 물려주자마자 니께 되는 거야. 번거롭게 이혼이니 뭐니 할 것도 없고 이 송편 어미 먹이면 위자료 굳는 거야. 걔가 태음인이지? 태음인한테 아주 독이 되는 약재를 섞어 넣은 거다. 그럼 이혼할 필요도 없이 병원에 넣은 다음에 네가 회사를 꿀꺽 하면 돼. 장인도 뭐라 할 수 있겠니? 지 딸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한테 의지해서 회사를 물려주는 거지. 이제 우리 아들 인생 피는 거라고. 와, 엄마 진짜 똑똑한데? 이 사람 오자마자 먹여봐야겠네. 아마 엄마가 한 거라고 하면 의심도 안 하고 먹을 테니까. 그러게, 진작 조용히 아버님이 물려주려고 하실 때 물려받았으면 좀 좋아? 괜히 아버님한테 안 된다고 하긴 하고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때도 내 뒤를 왜 쫓아가지고 외도니 뭐니 왜 밝혀내냐고. 아유, 진절머리나. 얼른 없애버리고 싶어. 조금만 참아. 곧 다 네 세상이 될 거니까. 아주 독한 기집애야. 어련히 신랑을 믿어줬음 이사달 안 났지. 인천공항에서 가방이 바뀌는 바람에 추석 연휴 출장 대신 시댁에 깜짝 가는데 시어머니의 저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머리 회전을 하였죠. 조금 심호흡을 한 뒤 아무렇지 않은 척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놀란 기색을 하였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름 돋게 그 약재가 든 송편들을 저보고 먹어보라며 재촉을 하였어요. 아주 날 보내려 작정을 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몸속 배신감에 치가 떨렸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니, 출장 간다더니 웬일로? 아, 그래, 잘 왔다. 여기 와서 이것 좀 먹어봐. 내가 만든 건데 너 송편 좋아하잖니? 안 그래도 너 주려고 민지한테 이거 바리바리 싸가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여기서 먹는 게 낫지. 얼른 와서 먹어보렴.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건 그렇고 송편 좀 먹어봐. 자초지종은 먹으면서 천천히 들을게. 엄마가 너 주려고 많이 만들었대. 사정이 있었어. 아, 그래? 어머님, 포크 좀 가져다 주실래요? 아, 자기는 손 좀 씻고 와. 손에 뭐가 많이 묻었네. 와, 정말 맛있겠다. 어머, 제 것만 따로 담아 놓으셨네요? 역시 어머님 깔끔하다니까. 맛있게 먹을게요. 와, 맛나 보인다. 제가 어머님과 남편에게 자리를 떠달라고 부탁을 하자 두 모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제 부탁을 들어주었고 전 그 사이를 틈타 두 모자 몰래 가족들 송편과 섞어놨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과 송편을 나눠 먹었죠. 그리고 그 섞인 송편을 먹은 남편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답니다. 섞어놓은 송편을 먹자 상상을 초월하는 대반전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남편이 쓰러지자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먼저 쳐다보았고 그 후에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얼른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어요. 에구머니나,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얘, 눈 좀 떠봐라. 아유,
이게 어찌된 일이야? 갑작스럽게. 구급차 좀 불러라. 우리 아들 큰일 나겠다. 뭘 꿈을 대고 있어? 당장 부르라니까. 우리 민재 큰일 난단 말이야. 아우, 핸드폰 어디 있니? 내가 불러야지. 답답해서야 원. 민재 씨도 태음인인 거죠? 못 먹을 걸 먹었나 보네. 체질에 안 맞는 약재라든지 이런 거 말이에요. 병원 한번 가보죠. 뭐라고 하나. 너무 갑자기 쓰러져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도 태음인인데 나도 이렇게 됐으려나? 좀 무섭네요. 뭐야? 우리 민재가 네가 먹을 송편을 먹었단 말이냐? 그럴 순 없어. 어떻게 우리 민재가 그 약재가 든 걸 먹어? 네가 먹어야지. 네가 우리 민재가 먹은 송편을 네가 먹었어야 한단 말이야. 아유, 우리 민재 어쩜 좋아. 민재야. 시어머니는 그 송편을 먹었다는 남편에게 놀랐는지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전 그 길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위세청 및 수액 치료를 통해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했어요. 약재를 잘못 먹어 간이 다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간 이식까지도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하는 의사 판단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곧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제가 보고 들은 걸 토대로 조사가 이어지면서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시어머니는 실토를 했어요. 시어머니 얘기를 듣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애 만나는 애가 임신을 했다지 뭐예요. 그럼 어떻게 내 손주는 지켜야 하고 우리 애가 유책 배우자라고 하니 냉전 한 푼 못 건지고 위자료까지 줘가면서 이혼해야 하는데 달리 어떨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장인 되는 분이 회사까지 물려준다고 하니 얘만 없으면 회사가 온전히 우리 아들 찾으니까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돌았네. 당신 아들 하나 행복하자고 나 없애고 우리 아빠 회사 뺏어오고 이기적인 할망구 같은 이라고. 합의 없어. 선처도 없을 거고 위자료나 두둑히 준비해놔. 그리고 임신? 아무 사이 아니라더니 임신까지 시키고 아주 파란만장하다. 어미야,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어쨌든 너는 그 송편 안 먹었잖니. 우리 아들이 대신 먹었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한 발자국만 늦게 도착했어도 그 송편은 내 입으로 들어갔겠지. 이 벼락 맞을 여편네야. 절대 용서 안 해. 두 모자. 제발 내가 그대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시 돌릴 거야. 내가 이렇게 반성하니까 한 번만 봐줘. 부탁한다. 부탁은 우호적인 관계일 때나 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갔다고 당신을 봐줘? 콩밥 좋아하잖아. 당신 콩밥 실컷 먹어봐 어디. 전 바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어요. 남편이 100%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시어머니에게는 형사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징역을 받게 되었고 잘못된 아들 사랑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 것이에요. 이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빠조차도 너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고 뇌경색으로 쓰러진 본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이 다 아빠와 저의 한심을 사고 회사를 꿀꺽 차지하려는 욕심이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인간 이하의 족속들이 분명했어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바로 옆에 있을 줄이야. 그러게요. 제가 사람 잘못 본 거죠. 죄송해요. 결혼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잘해주는 모습만 철석같이 믿고. 그때 가방이 바뀌는 바람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하늘이 도왔다 정말. 네 잘못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이번 일로 많이 배웠으면 된 거야. 전 그렇게 아픔을 딛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솔직히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제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했습니다. 더불어 악착같이 회사 일에만 매진한 결과 연매출 최고치를 달성하게 되었고요. 저에게 상처를 준 두모자 또한 남편은 아직도 병원을 다니며 간 회복에 힘쓰고 있고 시어머니는 감옥에 계세요. 그리고 남편의 상간녀는 온전치 못한 남편의 아이를 낳아 본인이 벌어서 남편을 간호하고 있다고 했죠. 그마저도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는 몸이 되니 매일 투정에 싸움이 그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남아있던 그나마 남편과 친했던 직원이 해준 얘기랍니다. 사실 듣고 싶지도 않아서 그 이후엔 더 이상의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아마 이것이 최고의 권선징악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믿어준 사람 뒤통수를 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려고 했던 두 모자의 최후에 대한 얘기였는데 어떠셨나요? 전 이 글을 쓰면서도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직도 꿈 같아요. 그래도 덕분에 두 모자에게 벗어나고 지금은 행복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도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나 자신 빼고는 완벽한 내 편은 없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